예비중학교 3학년 선행학습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뭔가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선행학습 이제 좀 빨리 해가지고 방학 특강 다른 원장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님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시기에 우리 다음 학년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지금 중학교 2학년들 학생의 앞으로 반학기든 아니면 1년이든 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년들은 제가 11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1월 시기 이후에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할 사항, 예비 중1, 그러니까 지금 6학년, 그 다음 예비 중2,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제가 11월 시기로 잘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 예비 중학교 1학년과 예비 중학교 2학년은 기말고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말고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1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비 중학교 3학년, 지금 2학년들은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공식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은 당연히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말고사 준비에 올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중학교 2학년들이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학습하는 게 일단 대부분의 학생에게 좋을지, 대부분이라는 말씀은 한 적어도 90% 정도의 학생, 100명에 90명 정도에게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마 그 학생들의 학습 방향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중학교 3학년 12월 이후의 학습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적었죠. 12월 이후라는 말은 12월 중순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습 주의사항이라고 적었는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그죠? 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런 주의 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사실 첫 번째는 이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우리 학부모, 지금 중2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왜냐? 마음이 이제 급해집니다. 왜 급해지냐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적이 상위권, 최상위권, 상위권을 우리가 그냥 따지면 상위권은 2등급 이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11%인데 잘라서 10%, 전국 석차 한 10% 안에 들어가는 학생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 혹은 4%, 1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그가 실력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은 선행학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그 바깥쪽 학생들까지도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1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선행학습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그 10% 바깥쪽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급해지는 분들은 누구냐? 어쨌든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그죠? 선행학습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왜?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상위 20%, 상위 30%, 상위 40%, 50%까지도 뭔가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맞춰서 우리 아이 실력이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선행학습을 안 하고 있지만 중3이 되는 그 순간 마음이 급해진다 이거죠. 지금 중3 쪽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마음은 아마 6학년 때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6학년, 우리 아이가 6학년이었을 때의 내 마음과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내 마음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거죠. 몰라. 다른 분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6학년 학부모였을 때의 마음이 제가 예상했던 중1 학부모의 마음과 실제로 제 아이가 중1 되니까 좀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우리 마음은 많이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중2와 중3 학부모의 마음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고등학교가 또 눈앞에 보이고 남들이 막 고등학교 거 준비한다면서 고등학교 거를 이제까지는 2학년 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돼 그런 막 말도 막 밖에서 막 들려오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아이들 많고 학원도 막 선행학습 위주로 막 대부분 꾸며져 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급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상위권 학생들 혹은 최상위권 학생들, 그 학생들은 주의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의할 게 더 별로 없고 또 그거보다 사실 상위권 학생들, 2등급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좀 주의할 사항이 조금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10% 바깥쪽에 있는 학생들은 더 주의해야 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아니야, 전부죠. 이게 마음이 급해진다는 거. 마음이 급해진다. 자, 마음이 급해지는데 급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의 중3 학습 방향이 중3 1년 혹은 겨울 방학 때의 학습 방향이 조금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 이제 좀 빨리 해가지고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지. 혹은 방학 특강. 그죠?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방학 특강이라도 들어가지고 진도를 좀 땡겨야지.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제 12월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 방학을 들어갈 때 대부분의 생각이 이제 또 방학이니까 학생들의 시간이 많아졌죠.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리 아이에게 이제 좀 더 학습을 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그걸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학생 마음은 같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 아이를 지금 원래 1년 동안 코로나가 거의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엄청 늘어났죠. 학생들이 학교를 띄엄띄엄 가거나 뭐 대충 어쨌든 갔는데 마치 방학처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시기에 시간이 많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좀 더 공부를 했냐 이거죠. 8개월 동안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관찰한 결과 그 태도가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태도가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겨울 방학에 학교를 안 가고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이가 혹은 아이가 공부를 더 하겠거니와 아니면 공부를 더 시키면 받아들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실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 특강을 고등수학을 듣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뭐 병행을 하거나 뭔가 이런 계획을 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것은 그죠?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실력. 두 번째는 태도죠. 이건 뭐 의지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실력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애가 지금 실력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그죠? 학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거나 뭐 우리가 지금 있는 지역이 좀 과열 지역이 아니라서 학교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의 실력을 제대로 몰라서.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실력을 확인하는데 가장 기본은 중2의 평균 성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지역에 있던지, 그죠? 어떤 지역에 있던지 일단 70점 이하면, 그죠? 70점 앞에 7자가 붙어 있는 점수대가 우리 아이의 평균 성적이라고 하면 이 학생이 70점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사실 내신이니까 우리 아이가 한 과목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 과목 공부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성적이 7자가 앞에 붙는 거죠. 아주 과열학군, 아주 초 과열학군인데 그 학군에서 평균이 70점인데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나오더라. 그러면 말은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그런 진짜 엄청난 과열학군이 아니라면 그런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어. 70점이 고등학교에 가서 70점 평균적으로 받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을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균이 나오는 과열학군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70점 앞에 7자가 붙으면 이 학생들은 내신 한 과목 하는 것도 똑바로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70, 60, 50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과연 방학 특강을 소화할 수 있느냐?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0점 받는 학생이 방학 특강은 하진 않는데 중3이 돼서 고등수학을 병행하는 게 왜냐? 이런 커리큘럼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맞는 커리큘럼을 그죠? 짰을 거란 말입니다. 사교육이.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원장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화내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원장님들께서. 자, 그래서 방학특강에 7점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 방학특강도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제가 시즌1에서 방학특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특강이라는 것은 단기간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그죠? 단기간에 많은 내용을 오늘 배우고 내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데 이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 이하는 그죠? 중2라는 긴 기간 동안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으로 이걸 막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미 시간이 많았는데도 잘 안 왔는데 막 겨울 방학이라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의 형태를 바꾸면 시간이 늘어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배우고 내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늘어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죠?
이 정도의 능력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방학특강 들어봤자 그렇게 방학특강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은 어떻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실력은 70점 이하. 사실 학군에 따라서 80점대 학생들도 뭐 70점대 학생하고 비슷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70점대 학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라인을 그어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집을 가지고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든 게, 문제집의 어떤 단계까지 풀어라, 풀 수 있으면 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집에서 보는 우리 아이의 그 문제집 풀려져 있는 그런 결과물에 또 오류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도 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해진 시간 학교에서 치는 지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 성적과 연계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죠? 갔을 때 대략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면 몇 등급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 조금 과열 지역이 아니면 80점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에 갔더니 뭐 3등급 나오더라.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뭐 한 90점대만 유지해도 고등학교에 가니까 1등급 나오더라. 이런 기준이 오히려 이제 문제집을 무슨 단계 몇 퍼센트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신 성적 기준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 계신 지역의 그런 그 학습 상황,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실력 이야기했고, 두 번째 태도입니다. 태도는 사실은 일단 실력이 거의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태도를 굳이 이야기하는 거는 혹시 어떤 학생이 이제 1, 2, 3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진짜 막 갑자기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고 굉장히 극소수일 텐데, 중1 때보다 중2 때 열심히 하고 있고, 중2 때보다 중3 때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태도를 정말 가지고 있어서, 눈에 띄는 태도, 정말 눈에 띄어야 됩니다. 눈에 띄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뭐를? 좀 고등학교 준비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다 이거죠. 굉장히 가능성은 적지만. 오늘 이 예비 중3 학생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중3이 되면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계속 막 해야 된다 들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들려오는 정보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맞는 말이 뭐냐면, 야, 고등학교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한 번 봐서 모른다. 그러니까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하려면 지금 실력하고 상관없이 지금 시작해서 여러 번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시켜봤잖아요. 중학교 2학년 시켜서 한 과목을 천천히 해봤는데도 성적이 이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어려우니까 보고 또 보고 이건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보고 또 보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또 우리 중학교 2학년에 우리 학습 태도를 잊어버리시고, 그죠? 학습 태도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고, 앞으로에 대한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획만 자꾸 짜게 되시는데, 중학교 3학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중3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혹은 상담을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고등과정은 중등과정을 포함합니다.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고등과정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등과정 커버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죠? 상담실장이시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맞는 말도 있고 저는 틀린 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과정 책을 펼쳐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중등과정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서를 펼치더라도, 그죠? 함수를 펼치더라도 1차 함수, 2차 함수가 다 나오고 있고, 그죠? 방정식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고등과정이, 고등수학 상이라고 합시다. 1학년 1학기 거. 고등수학 상이 중등과정을 다 포함하죠. 만약에 이 고등상 과정이 중등과정만 포함하고 나머지 공부할 게 없다면 얘는 고등과정이 아닌 겁니다. 고등과정이라는 말은 고등학생이 배워야 하는 내용이 중학교 때 배웠어야 하는 내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고등과정인 거예요. 이걸 고등수학 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이게 고등수학 상이라고 하면 이 고등수학 상의 내용의 대다수가 중등과정이라면 이건 이미 고등과정이 아닌 겁니다. 고등과정이라 함은 그죠? 대부분의 과정이 고등수학에서 새로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 고등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중등과정이. 왜? 우리 교육과정은 그죠? 교육과정, 교과서든 개념서든 그 책을 보는 학생들은 최상위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학생들, 잊어버린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실제 고등과정, 고등수학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을 학습할 수 있으니까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선행학습을 가면 마치 중등과정을 하게 되니까 중등과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렇게 얼버무려서 설명을 하면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고등과정을 이 중등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중등과정이 채워진대. 복습이 된대. 중상 거 대충 해도 된대. 고등학교 하면은 중상 거 거의 연계가 다 돼 있으니까 중상 거 지금 안 해도 된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아니다 이거죠. 고등수학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고등수학이 중등보다 어렵겠죠. 그죠? 중등보다 어려운데 이거 하다가 이거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거 하면서 이게 채워진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해낼 수 있는 아이들한테서 일어나는 거고 중등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은 고등과학 시작해도 이거 하느라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고등수학 하느라 힘 다 빼고 이것도 잘 모르게 되고 이것도 잘 모른다 이거죠. 왜? 한 과목 하는 것도 힘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그냥 덜컥 고등수학을 시작하는 게 중3이 됐으니까 고등수학 여러 번 봐야지 하면서 고등수학 수업을 턱 듣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중3 수학을 집중해서 똑바로 하면 고등수학 할 때 시간이 조금 세이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중3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죠? 중3 거 이제까지 공부를 하지 않다가 중3 걸 열심히 했어. 중3 걸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차 함수를 하려고 하는데 1차 함수를 잘 모르겠네? 그럼 2학년 1차 함수도 공부 열심히 해가면, 그죠? 열심히 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기본, 이게 채워지는 거죠. 이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고등수학이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 빈 상태로 놔두고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게 채워지겠거니, 이것도 공부시키긴 하지만 이게 주가 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고등수학 상이.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거 공부하면서 힘든 것, 고등수학 공부하면서 중등이 채워지겠거니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별로 좀 제 생각에 상식이 안 맞다 이겁니다. 양이 훨씬 많아요. 고등수학 상에서 배워야 되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2 4개월 동안 공부해서 나오는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시켜가지고 또 중3 것까지 채워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정말 위험한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우리 예비 중학교 2학년 학생들 12월 기말고사 치고 나서 한번 1년에 대한 계획을 짜실 때 특별히 우리 아이의 태도나 그런 것이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남아있는 시간만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고등수학상을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계획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지필고사의 성적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의 실력을 보시면, 그죠? 4개월 동안 그 한 권의 책을 공부해서 나오는 성적이 이 정도구나를 보시면 중3 때 그거 중3 1학기에 배워야 하는 그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담을 가셔서도 조금 가려 들으실 수 있어야 하고, 그냥 내 눈앞에 겨울 방학 때 아침에 내 눈앞에서 좀 빈둥거리는 모습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특강을 듣게 하시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운동을 시키는 게 아이의 정서나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내용 물어보시고 싶으신 그런 내용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댓글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댓글 달아주시면 또 열심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화이팅! 안녕! 바뀌었죠?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